안녕하십니까.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참 많더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서두르지 않고 마치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듯 제 진심을 전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도 아침 6시가 넘도록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무기력하게 침대 위를 뒹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신은 지금 당신의 남은 생에서 가장 고귀한 복을 스스로 발로 차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올해로 100살을 넘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묻지요. 어떻게 그 나이에도 강연을 하고 글을 쓰며 정정한 정신을 유지하느냐고 말입니다. 제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보약이나 값비싼 치료 덕분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운이 넘치지요.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도 금세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50이라는 나이에 고개를 넘으면 몸과 마음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음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남의 속도에 맞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해 뜰 무렵에 5시에서 7시, 이 시간은 단순히 시계바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 따르면 이 시간은 대장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고 밤새 쌓였던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며 동시에 하늘의 맑은 기운인 천기가 땅으로 내려와 인간의 영혼과 맞닿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나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신성한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닦고 하루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밤늦도록 스마트폰의 푸른 빛에 눈을 가두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듭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허겁지겁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죠. 그렇게 시작한 하루에 무슨 평온함이 있겠습니까? 늘 쫓기듯 살아가고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소비해버립니다. 이것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 싸움이 아니라 기운의 싸움입니다. 아침 5시에 고요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깨어나 차분히 자신을 대면하는 그 이 시간은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명약과도 같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품위 있게 늙어간 이들은 모두 예외 없이 새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삶이 고단하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낀다면 당장 내일 아침 5시에 눈을 떠보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시간은 세상의 그 누구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오로지 당신과 당신의 영혼만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이 꿈꾸는 평온한 노후와 건강한 장수는 결코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을 먼저 살아온 늙은이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첫 번째 경고이자 간절한 당부입니다. 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과연 당신의 소중한 아침을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까? 이어서 제가 왜 이 시간을 인생의 롱맥이라 부르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시간인지 그 깊은 속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시간을 묘시라고 불렀습니다. 토끼가 굴에서 나와 풀을 뜯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상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를 담은 의학 서적들을 보면 이 시간은 대장경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 찌꺼기를 내보내는 물리적인 배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배설입니다. 밤새 우리 영혼을 짓눌렀던 근심과 걱정,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이 깨끗한 새벽 공기와 함께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상의 소음 속으로 끼어드는 사람은 하루 종일 어제의 묵은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굴색이 어두워지고 마음에는 병이 드는 것이지요. 한반도의 정기를 타고난 우리네 삶에는 천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 말입니다. 5시에서 7시 사이는 땅의 기운이 잠들고 하늘의 문이 열려 맑은 에너지가 쏟아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롱맥, 즉 장수의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수많은 지혜로운 어른들은 하나같이 이 시간을 금처럼 아꼈습니다. 그분들은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부지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뜨고 세상이 시끄러워진 뒤에 일어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질서에 종속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TV에서는 자극적인 소식이 들려오며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쏟아집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5시부터 7시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돈의 압박도 그 고요한 방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로지 당신이라는 단독자로서 우주의 기운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가는 큰 사업 실패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권한 것은 대단한 경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올라보라는 것이었지요.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찬소리를 맞으며 산에 오를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돈이지 자기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5시와 7시 사이의 고요함이 그에게 죽음보다 강한 삶의 의지를 선물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리듬을 자연의 섭리에 맞추는 지극히 상식적인 순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을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깊은 사색을 하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육체가 쇠퇴하는 과정이 아니라 영혼이 더 맑아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늦잠으로 허비하거나 머릿속으로 잡념만 굴리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국의 가을 새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맑고 투명한 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올 때의 그 상쾌함은 그 어떤 비싼 보약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공기 속에 담긴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고 지혜를 깨우는 비결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매일 아침 자신만의 새벽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새벽의 고요함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버거워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 세상에서 잊혀가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의 묘시를 기다려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새벽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맑은 기운이 어떻게 우리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독을 벗삼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마음의 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줄에 들어서면 참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려오곤 합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제품을 떠나고 평생을 바쳐 일했던 일터에서는 어느덧 뒷방 노인 취급을 받기 십상이죠.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지독한 고독과 허무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살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 그 마음에 구멍을 메우지 못해 밤마다 뒤척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 고독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선물을 밤의 어둠 속에서 풀면 슬픔이 되지만 새벽 오시의 빛 속에서 풀면 지혜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새벽에 눈을 뜨면 적막함에 몸서리칩니다. 집안은 고요하고 나를 찾는 전화 한 통 없는 그 시간이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고독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을 건사하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정작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잊고 살았지요. 그래서 50대 이후의 우울증은 병이 아니라 이제 제발 나 좀 봐달라는 내면의 아우성입니다. 이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성소가 바로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의 거실입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보십시오. 그 시간의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가장 정직한 만남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보니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진짜 성공이더군요.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서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기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수천억 자산가의 호령보다 더 무겁고 깊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고 인격입니다. 가끔 저에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하고 배우자가 짐처럼 느껴지며 노후 자금이 부족해 불안하다고 말이죠. 그럴 때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타이릅니다. 자네,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창밖을 보게, 그리고 그 시간에 깨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보게,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게나. 신기하게도 새벽의 공기는 우리의 상처를 꿰매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습니다. 밤새 흘렸던 눈물도 억울해서 잠 못 이루던 분노도 새벽의 찬 기운을 만나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인 빈곤보다 마음의 빈곤을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가난한 것입니다.
5시에서 7시 사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정신의 풍요로움을 맛본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 감사가 다시 행운을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기운의 법칙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때로 서글픈 일입니다. 하지만 늙음은 낡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익어가는 것이죠. 잘 익은 과일이 향기를 내뿜듯 고독을 이겨내고 새벽을 지킨 노년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납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당신의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매일 아침 5시에 깨어있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고독의 터널을 지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그 실천의 길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50세. 이후의 평온한 삶을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작은 습관들, 제 경험을 담아 진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소중한 새벽 이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50세가 넘어서면 삶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부터 집어듭니다. 밤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느라 그 귀한 새벽의 첫 기운을 전자기기의 파동에 내맡겨 버리지요. 이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외부의 소식을 끊으십시오. 대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몸 안의 길을 열고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이 단순한 행위가 보약 10첩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 걱정이나 돈 걱정, 그리고 과거의 원망 섞인 말들입니다. 아침 5시의 공기는 백지와 같습니다. 그 백지에 부정적인 단어를 적어 넣으면 그날 하루의 운명이 그 글자대로 흘러갑니다. 비록 현실이 고달프고 자식놈이 속을 썩여도 이 시간만큼은 감사하다, 평온하다,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긍정의 기운을 스스로에게 불어넣어야 합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내 귀가 가장 먼저 듣고 내 영혼이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안에 쌓인 낡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듯 마음속에 잡동사니도 버려야 합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며 쌓인 미움과 억울함, 내가 왕년에 어떠했는데 하는 자존심은 이제 새벽 안개와 함께 날려보내십시오. 늙어서 추해지는 것은 주름 때문이 아니라 비우지 못한 욕심 때문입니다. 새벽 5시에 가만히 앉아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중 정말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골라내 보십시오. 가벼워져야 멀리 갈 수 있고 비워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다면 그 분노를 밤새 품고 있지 마십시오. 새벽 5시의 고요함 속에서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낮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시선에 나를 가두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새벽을 지키는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또 하나의 습관은 짧은 글쓰기나 독서입니다. 거창한 철학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경이나 불경 혹은 마음을 울리는 시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오시에서 7시 사이의 뇌는 가장 맑고 정직합니다. 이때 읽은 한 줄의 문장은 평생의 신조가 되어 당신의 노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펜을 듭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선하게 보낼지 기록합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지치지 않고 걸어온 동력입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평온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스스로 읽어내는 농사와 같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의 새벽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고 맑은 기운을 채우는 이 정화의 시간을 통해 당신은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이 모여 우리의 생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들려주는 마지막 당부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100년의 지혜를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줄이라는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대한 엄숙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지켜냈느냐 하는 것이더군요. 50대 이후의 삶은 마치 저녁 노을이 지기 직전에 가장 찬란한 시간과 같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초라한 황혼이 될 수도 혹은 깊은 울림을 주는 명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고요히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입니다. 남들은 그 시간에 세상의 욕망을 쫓는 꿈을 꾸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깨어나 영혼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장수의 비결이자 품격 있는 노년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아갈지언정 새벽의 기운을 마시는 사람의 정신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5시에서 7시 사이 온 세상이 정지한 듯한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이 얻는 에너지는 낮 동안 마주할 수많은 갈등과 소음을 이겨낼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비난해도 상황이 당신을 옥죄어도 새벽에 충전한 그 고요한 힘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버텨보십시오. 6시가 지나고 7시가 되어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 당신이 느낄 그 뿌듯함과 생동감은 그 어떤 마약보다 강렬한 삶의 희열을 줄 것입니다. 그 희열이 쌓여 건강이 되고 그 건강이 쌓여 지혜로운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커튼이 내려갈 시간을 기다리는 노병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저를 찾아와주는 그 맑은 공기와 하늘의 기운이 저에게 속삭여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깨어 있었고 내 영혼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을 하기보다 스스로 새벽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00살 넘은 늙은이의 잔소리가 아니라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의 따뜻한 손잡아줌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짧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5시 세상에서 가장 맑은 당신을 만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의 빛 속에서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새벽에 명료함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첫 번째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일 아침 당신의 창가에 비칠 그 황금빛 이 시간을 제가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슴 벅찬 내일을 꿈꾸며 오늘 밤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